대한 대표형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저와 함께 풀어보는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K가 1부터 N까지 AAK죠. 여러분들한테 수열 해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시그마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대입해야 됩니다. 1번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수업 시간에 대입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난가요? 귀납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할 때 무조건 대입 먼저 해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머릿속으로 감을 찾아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K에다 1 집어넣으면 2부터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6. 규칙 보이나요? 어떤 건가요? N까지 집어넣으면 짝수항만 합쳐놓은 거네요. 맞는가요? 이 부분 봐볼까요? 이 부분 K에다 1 집어넣으면 A1, K에다 2 집어넣으면 A3, K에다 3 집어넣으면 A5.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N까지. N 집어넣으면 A에 2n-1까지. 무슨 항이에요? 홀수항이죠. 그것들에 대한 값이 전부 다 얘도 n제곱이고 쟤도 n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K가 1부터 31까지면 얘는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A1부터 A2까지 쭝쭝쭝 해가지고 A30에 A31까지죠. 맞는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A2부터 시작해서 A30까지에 대한 합은 이걸로 가져다가 구하면 되겠고, 맞죠? A1부터 A31까지 홀수에 대한 합은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는가요? 그럼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15 집어넣으면 짝수항 나오고요. 짝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n에다가 15 집어넣으면 된가요? 안 되죠. 16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홀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n에다가 16을 대입하면 아니 쌤 16의 제곱이고 보잖아요. n에다가 15를 대입하면 15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면 진짜 이게 맞나? 256 녹음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15 안녕. 곱하기 15 얘들아 안녕. 225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져다가 더하면 481 저 시험 트림 때문이에요?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 잘 보세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거는 F, 이 문제 보면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2, F3 이렇게 시작해서 29까지 집어넣으면 F30까지 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값은 지금 2 집어넣으면 F1, F2부터 쭉쭉쭉 더해져서 30까지 집어넣으면 F29까지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빼라고 했으니까 빼고 나면은 F2 사라지고 F3 뒤에 거 쭉쭉 사라지겠죠. F29까지. 그리고 나면은 남는 게 어떤 거? 앞에 거 하나 나오면 뒤에 것도 하나 남는다 했죠. 왜? 쌍으로 사라지니까. 그래서 F30에서 F1 뺀 값이 남습니다. 됐는가요? 그러면 F30에 대한 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30에 대한 것은 30 집어넣으면 960, 10 계산하면 950, 950이고 1 집어넣으면 1, 2, 10 마이너스 7이네요. 계산하면 957이라고 값이 나옵니다. 됐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 주어진 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4라고 쓸 수 있고, AK라고 하는 그 10개의 합이 7이니까
7이니까 이 값이 7이고 곱하기 3이니까는 21.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는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는 마이너스 2 곱한 값 계산하면 6이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것은 4가 몇 개 있다는 말이에요? 10개 있다는 말이죠. 10개. 아, 그러니까 얼마? 40이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67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은 지금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식이랑 이 이제 왼쪽에 있는 식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2ak bk 더하기 bk에 대한 제곱에 대한 값이 제곱이 38이고, 시그마 AK, K가 1부터 N까지 AK, BK에 대한 값이 10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쪼갤 수 있죠. 쪼개면은 AK의 제곱, K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2 K가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값이 얼마냐면 12이기 때문에 그 값이 24죠. 합친 게 얼마? 38. 맞는가요?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얼마다? 넘기면 14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은 다항식을 1차식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다 라고 했네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언제 배웠냐면 1학년 인수분해를 배우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배운 내용입니다. fx를 x-2로 나눴다고 하면은 fx를 x-2로 나눴다고 하면은 몫이 남을 거고 나머지가 남을 건데, 나머지가 어떻게 남냐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 1차식보다 작은 상수항만 남게 됩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냐면 an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네요. 됐는가요? 그러면 지금 볼게요. an만 남았으면 좋겠으니까 x에다가 뭐 대입하면 2를 가져다가 대입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0되죠. 그러니까는 x에다 얼마 집어넣은가? 2를 집어넣은 값이 그러면 2에 3n 더하기 1에 대한 값이 an이라고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됐는가요? 그러면 이거 지수로 나타내 있는 그 수열의 대부분들은 다 무슨 수열? 등비 수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이거를 가져다가 표현하면 2 곱하기 2의 세제곱의 n, 그러니까 8의 n제곱이라고 가져다가 쓸 수 있네요. 맞는가요? 그러면 지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 곱하기 8의 n제곱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요? 등비 수열의 합이요. 등비 수열의 합. 그러니까는 공비가 얼마고? 8이죠. 그러니까 공비가 8이니까는 r-1분의 첫째 항이 얼마? 1 집어넣으면 16에 8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는가요? 그러면 7분의 16에 8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p값은 얼마고? 8이고 q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1이니까는 p 플러스 q값은 7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았고요. 여러가지 수열의 합 시그마 k와 관련된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것들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정리할 거예요. 4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라고,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6이라고 정리를 할 거고,
그 중에 여기가 AK라고 되어 있지 않고 K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K에 대한 자연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합은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라고.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올려놓았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라 했죠? 6이 몇 개다? n개다. 그러니까는 6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정리하면은 2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6n 계산하면은 2n 제곱 마이너스 4n에 대한 값이 얼마다? 70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n으로 다 나누면 n 제곱 마이너스 2n에 대한 값이 2로 나누면 35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럼 n 빼기 7 n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n에 대한 값은 얼마다? 7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두 번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보니까는 이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식이 이미 뭐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k의 제곱까지네요. 그러면 표현을 달리 해볼까요? n이 1부터 k까지 n의 제곱이라고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왜? n에다가 1 집어넣은 게 1이고 2 집어넣은 게 2고 k 집어넣은 게 k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거듭제곱의 합에 대한 내용 6분의 k니까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라고 가져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다가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k가 1부터 20까지 k제곱 더하기 k분의 맞죠?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는가요? 그러면 여기를 본분수로 표현하면 이것분의 이거죠. 계산하면은 k가 1부터 20까지 6에 k에 k 플러스 1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 부분 약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6분의 2k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저 가지고 이제 정리할게요. 그럼 6분의 1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도 나눠서 쓸 수 있겠네. 나눠서 6분의 2로 나누면 3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에 대한 값과 요렇게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나눠서 쓰도록 할게요. 나눠서 쓰면 이 값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n의 n 더하기 1 21 계산하면 210이라고 쓸 수 있고 약분하면 7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6분의 1이 몇 개예요? 6분의 1이 29죠? 그러면은 3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는가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쓸 수 있죠? 3분의 220이라고 값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계산 실수를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계산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네요. 혹시 있으면 수업 시간에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고 나면은 이 부분 보니까 이 부분을 가져다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J라고 하는 거 K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2분의 I에 I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정리하면 2분의 I 제곱 더하기 I라고 쓸 수 있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시그마 I가 1부터 10까지 시그마 I가 1부터 10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전개할 수 있어요? 2분의 1에 I가 1부터 10까지 I 제곱 더하기 여기다 이렇게 2분의 1에 I가 1부터 10까지 I에 대한 값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값
아까 6분의 이렇게 쓴다 했죠.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 더하기 이 부분 어떻게 쓴다 했어요?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라고 쓴다 했죠.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값은 우리가 385라고 보통 이렇게 계산해보고 나면 그 결과가 385가 나오고요. 이 값은 55가 나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값은 우리가 평소에도 잘 쓰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전개하면은 2분의 1에 440이라서 마무리하면 22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a n분의 1을 표현하라고 했는데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2분의 1을 가져다가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이것과 관련된 거. 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양수죠. 전부 다 양수. 모두 양수. 모두 양수고 그것을 가져다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합하라고 한 거예요. 모두 양수인데 그 값을 가져다가 합하라고 했다고요. 이거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k, k제곱, k세제곱짜리에 대한 것만 우리는 지금 찾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 말고 가능한 거를 두 개만 배웠어요. 이렇게 생긴 이 값에 대한 것과 부분 분수로 나타내고 있는 그 분수로 표현된 것, 그 두 개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가져다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리화하면 루트 n 더하기 1에 루트 n 더하기 2 분의 계산하면은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더하기 2 분자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분모 마이너스 남고요. 루트 n 더하기 2 빼기 루트 n 더하기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k가 1부터 n까지 루트 n 더하기 2 빼기 루트 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n이 아니라 전부 다 k로 바꿔야죠. k로 여기가 왜 k니까 바꿀 수 있고 1부터 쭉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k에다 2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k에다 3 집어넣으면 3까지는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3 집어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4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n 마지막 n 집어넣을게요. 마지막 n 집어넣으면 n 더하기 2 빼기 루트 n 더하기 1 이라고 쓸 수 있는데 사라지는 거 볼게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사라지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사라지고 보인가요? 앞에 거하고 그러면 뒤에 거하고 사라질 거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는 앞부분에서 하나가 나오면 뒤에서 꼭 하나가 이렇게 남는다고요. 됐는가요? 그래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루트 n 더하기 2 빼기 루트 2에 대한 값이 5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러면 약분하고 나서 제곱하면은 n 더하기 2 값이 25고 n 값이 23이다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죠?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면은 SN인 제곱일 때 이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구해볼게요. SN이라고 하는 게 n제곱이에요. 그럼 SN-1이라고 하는 거는 n-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n제곱 2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위에서 밑에 식을 빼면 an이라고 쓸 거고 2n-1이라고 쓸 겁니다. 이때 n이 2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 꼭 주의.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랑 똑같았어요? S1이랑 똑같고 S1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 값이 1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정확한 정의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AN의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이 값하고 어때요? 똑같죠? A1과 값이 같아.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식을 2n 빼기 1이라고 쓸 거고, 왜? 같으니까는 그냥 n을 1부터 시작하는 걸로 합해서 쓸 수 있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걸 저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n 빼기 1에 2K라고 써야죠.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은 2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예요? 양수죠. 양수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 한 개와 이런 경우만 우리가 값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것만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럼 K가 1부터 10까지 이 부분 정리할게요. 이 부분 정리하면은 부무술 B 빼기 A 2분의 1에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고. 됐는가요? 그럼 이거 가져다가 이제 하나씩 값 집어넣어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할게요. 대입하면은 2분의 1에 1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쭝쭝쭝 해가지고 10 집어넣으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이라고 남습니다. 3까지 집어넣으라 했죠. 3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표현되죠. 됐는가요? 하나,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죄송합니다. 얘가 없어지네요. 계산하니까 2분의 1에 1 빼기 2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런 21분의 10이라는 답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해 보았고, 남은 거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문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